저희 시누이는 성격이 센 편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센 게 아니라 평소에도 털털하고 잘 맞춰주는 성격인데 눈 돌아가면 아무도 못 이겨요. 속도 위반으로 급하게 상견례를 잡고 상견례 자리에서 신우를 처음 만났습니다. 160 후반의 키에 배 나온 남편과는 다르게 헬스, 수영, 필라테스를 어릴 때부터 해서 몸매도 너무 예쁘고 피부도 좋고 얼굴 이목구비도 뚜렷한 게 너무 예뻐서 많이 놀랐었죠. 남편은 키도 작고 왜소한 편이라 신우를 보고 정말 남매이가 싶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신우 성격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좋고 싫음이 확실하고 할 말을 너무 확실하게 하는 센 성격이라 저와는 맞지 않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친구들도 신우의 기가 세 보인다고 짠하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막상 지내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철없는 남편의 행동을 다 막아줍니다. 상견례 때 뚱한 표정으로 있길래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왜 저렇게 이쁜 언니가 자기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는지 속상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사실 처음엔 속도 위반이라 여자가 굽히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 같았기에 정말 속상했습니다. 술이 웬수죠. 무튼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철없는 남편은 제 배가 불러갈수록 점점 저한테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애기 생각해서 꾹 참고 입을 닫고 있으니 남편의 막말은 나날이 더 심해졌습니다. 여느 때는 몰랐는데 자기 사람이라 생각해서인지 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너무 실망해서 혼자 애를 키울까? 미혼모가 나을까? 이혼녀가 더 나을까? 하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튼살 크림을 준다며 처음으로 저희 집에 놀러온 신우에게 저녁을 먹고 가라고 했어요. 마지못해 뚱하니 앉아있길래 괜히 그랬나 싶어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평소처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물 가져와라, TV 리모컨 하면서 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우 눈썹이 꿈틀거리는 걸 보게 되었네요. 다 먹고 신우와 치울 때도 남편은 당연스럽게 소파에 앉아서 사과 이 한마디 하는데 그때 신우이가 조용하게 오빠가 깎아먹어 하고 한마디 하더군요. 그때 남편 투구의 자존심 부리는 표정으로 하고 있길래 아, 또 짜증내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아, 됐어 안 먹어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1차로 놀랬어요. 그러고는 괜히 뻘쭘한지 신우가 화장실에 갔을 때 제 옆에 와서 툭툭 건드리길래 배도 땡기고 좀 짜증나서 저리 가라 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평소처럼 저한테 짜증을 내며 막말을 하길래 또 시작이다. 이런 표정으로 듣고만 있었습니다. 신우의 존재도 잊었는지 아니면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는지 평소보다 저한테 더 심하게 말하더군요. 땡땡이 오니까 좋아? 편해? 너 아까 나보고 쪼갰지? 뭐 이런 개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사자우같이 큰 소리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신우가 남편의 어깨를 잡아 저한테서 떨어뜨리며 화를 내는데 남편은 하면서 당황하더군요. 그러는 사이 신우는 바로 시아버지께 전화하고 남편은 당황해서 전화를 뺐고 신우는 또 벼락처럼 화를 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한테 언니 방 안에 들어가 있으세요 하며 웃으면서 저를 안방으로 안내해 주더군요. 그러고는 시아버지께서 오시는 동안 둘이 대판 싸우는데 정말 무섭게 싸우는 겁니다. 남편도 만만찮은 성격인데 신우는 그냥 앞뒤가 없는 것 같았어요. 소리를 빽 지르면서 화를 내는데 좀 무섭게까지 했습니다. 말리려고 문을 살짝 열고 나갔더니 소리 지르는 남편에게 신우가 소파 위에 있던 쿠션을 얼굴에 집어 던지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그에 화가 나서 더 소리 지르니 신우는 더 화내고 어떻게 임신한 새언니한테 그따위로 하냐? 너 평소에도 이따위로 행동하냐? 하고 제 편을 들어주는데 괜히 감정이 이입돼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후 시아버지께서 오실 때까지 둘은 한참을 더 싸웠어요. 그런데 웃긴 건 아버님께서 오시자마자 남편이 바로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대로 일러바치는 신우이의 말에 시아버지께서 남편 뺨을 내리치신 것 같았습니다. 다시 안방으로 쫓겨났었지만 소리가 다 들리기에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시아버지 회사에 다니는데 이따위로 살 거면 지원 다 끊을 거고 회사도 그만두라며 화를 내시더니 방에 들어오셔서는 저한테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자식 새끼 농사 잘못 지었다고 사과하시고 신우는 자기 집에 가자고 손을 이끌어주고 갑작스럽지만 적진에서 제 편이 있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눈물만 줄줄 흘러내리더군요. 저한테 왕처럼 군림했던 남편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고 남편을 쓰레기 마냥 혼내는 신우와 시아버지. 참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며느리 입에서 네 개차반적인 행동에 대해 한마디라도 뱉어지는 날은 너를 버리겠다. 조강지처럼 무시하는 자식은 필요 없다. 하고 소리치셨고 신우는 제 손을 잡아주며 힘들면 그때그때 꼭 말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막말과 폭언이 거의 없어졌어요. 집안일은 원래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사람이라 기대도 안 하기에 혼자 하고 있지만 신우가 주 3회 저희 집에 눌러 앉아 있어 마음은 편합니다. 그날 시아버지께서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 못난 자식 때문에 미안하다.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써라. 하시며 카드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현재 신우는 완벽한 제 편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 평소 학력까지 완벽한 신우에게 자격지심 느낀 남편은 신우이와 언제나 부딪혔고 똑똑한 신우는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주변 모든 걸 자기 편으로 만들고 강한 성격으로 남편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이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우를 이기지 못하고 살다가 그 못된 심보를 저한테 풀었던 거죠. 그마저도 이제는 시아버지와 신우의 눈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사랑구실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랑이란 마음도 제가 임신한 후 남편의 막말과 행동이 사라졌기에 남편에게는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사람 구실만 하면 다행인 거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삶이 풍족해졌고 시아버지와 신우가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고 있기에 전 현재의 삶에 만족합니다. 강한 성격의 불도저 같은 신우의 성격이 처음엔 싫었지만 지금은 너무 좋네요. 점심 먹고 놀러 온다는 신우 연락에 기분이 좋아 글을 적어봤습니다. 불도저 신우이 정말 최고예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좋은 시댁 둬서 다행이지만 나이 더 먹어서 시아버지 회사 퇴임하고 기력 떨어지고 신우도 결혼하고 가까이에 없으면 다시 본성이 나올 거예요. 직장도 다니고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댓글. 벌써부터 어차피 집안일 안 한다고 포기하고 그러세요. 님이 다 해다 갖다 바칠 의무 있나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랑 애 낳고 살 수 있어요? 저 같음 지금같이 안 살아요. 나한테 함부로 하는 순간 친정에 가서 절대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남편이 너무 비열하네요. 강약 약강인 것 같은데 님이 강해지셔야 합니다. 세 번째 댓글. 님이 애기한테 목을 매니 을이 되고 남편이 갑이 되는 거죠. 애 낳아서 줘버린다는 각오로 붙어야죠. 이 애기 임신한 내가 갑이다 생각해요. 나 임신했는데 얘가 나랑 안 살아주면 어떡하지? 하고 생각하고 있죠. 임신한 와이프한테 이따위로 대하는데 애 낳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차라리 시부모님이랑 연합을 하세요. 님은 애 낳아서 남편한테 줘버릴 거고 시부모는 지원 끊을 거라고. 아니면 님이 혼자 친정에서 애 키우고 절대 안 보여줄 거고 시부모는 손주 데려오지 못하게 지원 끊겠다고 하던지. 왜 쩔쩔매면서 종노릇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님이 강해지지 않으면 어차피 못 삽니다. 네 번째 댓글. 신우 시아버지 잘 만난 건 다행인데 정말 중요한 남편이 저래서 어째요? 아무리 시댁이 좋아도 같이 사는 건 남편인데 집안일 어차피 안 한다고 그냥 안 하게 두는 것도 이해 안 되고 애초에 막말을 왜 그냥 듣고만 있는 건지 님 팔자 님이 꽁고라 어쩔 수 없지만 안타깝네요. 다섯 번째 댓글. 님아, 시아버지하고 신우하고 님한테 그리 잘해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개차반 같은 님 남편이랑 붙어 살기에 그러는 거예요. 모자란 형제, 자식이 그나마 가정 일구고 온전히 사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 적당히 하시고 선 넘지 말고 님 능력을 키우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섯 번째 댓글.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여 자작이었으면 좋겠어요. 팔은 안쪽으로 굽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쓰니가 같이 평생을 살 사람은 남편이지 시댁 식구들이 아니잖아요. 대책을 찾으셔야 할 듯 합니다. 7번째 댓글. 언제까지 신우가 옆에 있어줄까요? 쓰니도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데뷔하고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고 하세요. 난 네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죽을 때까지 신우 바지가랑이만 붙잡고 늘어질 겁니까?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